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추운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일 바이러스가 원인인 독감과 달리 무려 200여 개나 되는 바이러스가 동시에 관여합니다. 그래서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딱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립니다. 홍해걸 팁! 오늘은 감기를 이길 수 있는 4가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레시피 1. 초기에 납작 엎드려라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내과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고 박승철 교수님이 생전에 저희 기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조언입니다. 감기가 보통 잠복기가 이틀 정도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서서히 신호가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목이 칼칼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가렵기도 하고 장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잇몸이 붓기도 하고 눈곱이 끼거나 충혈이 되기도 하고 콧물이 살살 나기도 하고요.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럴 때 하던 일을 강행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초기에 납작 엎드리면 신호가 올 때 조심하면 이만큼 증세가 나빠질 게 요만큼만 나빠지고 지나간다. 감기도 초동 진압이 중요하다. 초기 신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은요,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감기학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랫동안 주임 교수를 역임했던 감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론 에클스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한 조언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비타민 D입니다. 선샤인 비타민.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들잖아요. 우리 면역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름에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얼굴이 까맣게 타면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 어르신들 자주 하던 얘기인데요. 비타민 D의 면역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D를 드십시오. 보통 때보다도 용량을 좀 늘려서 드십시오. 보통은 하루에 1000 내지 2000 IU면 충분한데요. 감기 들었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적게는 3000, 많게는 5000 IU까지 추천합니다. 하루 10,000 IU까지는 어떠한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햇볕에 자주 노출되지 않은 분이라면 5000 IU, 비교적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3000 IU, 이렇게 비타민 D 용량을 늘려서 드시면 감기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주사 맞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식품입니다. 굳이 약도 아닌데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죠. 영양제 형태로 값도 쌉니다. 3000에서 5000 IU 감기 걸렸을 때 드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3번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아주 익숙한 분이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자 우리 비욘디 멘토로도 활약하고 계시는 내과 전문입니다. 응암동의 송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송태호 선생님 조언인데요. 물을 자주 마셔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기에 걸리면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주고 체열을 시키고 또 호흡기를 통해 수분이 공급되니까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가래 배출을 돕는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 하루 8잔 2리터씩 물을 마시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건강 미신이다 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8잔, 2리터 이렇게 강박적으로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물을 자주 마시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내 몸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러면 내 몸의 수분 상태보다도 훨씬 늦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소변이 농축되고 심지어는 콩팥에 돌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요즘은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몸에서 수분을 빼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한다면 아예 물컵을 비치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시로 생수입니다. 그냥 맹물 자주 드십시오. 감기를 가장 빨리 이길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종합 비타민제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부스팅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두 가지 강조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기왕이면 파이토케미칼이 보강된 제품을 고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식물의 다양한 색소 성분이죠. 파이토케미칼. 예컨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적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녹차의 카테킨, 토마토의 라이코펜, 아니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특유의 항산화 작용으로 감기를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파이토케미칼이 보강된 다양한 종합 비타민제들이 많이 시판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강조 드릴 내용은요. 평소 드시는 것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이 드셔야 한다. 내가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에 한 알 드셨으면 감기에 걸리면 두 알 또는 세 알 드셔야 한다. 저는 세 배를 추천합니다. 제가 평소에 먹는 종합 비타민제는 하루에 세 알 먹는 제품인데요. 저는 감기에 걸렸다 싶으면 하루에 아침에 6알, 그리고 12시간 있다 저녁에 3알, 도합 9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 용량을 늘려서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결 개운하게 감기를 이겨내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종합 비타민제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감기약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 존경하던 감염내과 최광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기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들, 예컨대 열이 나고 또 기침을 하고 콧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몸속의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일종의 인체 자연방어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감기약으로 꾹꾹 억누르게 되면 오히려 오래 질질 끄는 감기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학교나 직장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감기약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홍해걸 팁은 항상 여러분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레시피 이외에 감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겨울도 아무쪼록 감기 없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